술을 즐기는 분이더라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몸도 피곤해지고 간 건강에 무리가 가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술이나 알코올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되는 식품이나 영양제는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대부분 내용이 성분명으로 무슨 효능이 있다라고만 말을 해줄 뿐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가게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건 없어요. 내 체질과 증상에 맞아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의 진료 경험 그리고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음주 후에 나타나는 증상별로 알코올 해독과 간 기능 보호 작용을 지닌 식품이나 영양제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과음 후에 유독 설사를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 다음 날에 변이 물러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한두 번에 끝나지 않고 하루 종일 물 같은 설사를 하게 되면 생활에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계속 설사를 하면서 갈증이 생기기 때문에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게 되고 이 때문에 또 설사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술의 독이 장에 쌓여서 설사와 갈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칡즙이나 칡을 달인 물이 장에 쌓인 열독을 풀어주고 설사를 멈춤으로써 갈증도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음주 다음날 유독 구역감이나 속 울렁거림 혹은 속 쓰림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저도 대학생 때 과음을 하던 시절 자주 겪어봐서 알지만 정말 괴로운 증상이죠. 구역감은 실제 구토를 몇 번 하고 시간이 지나야 가라앉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속이 쓰리듯 아픈 증상은 오래가기도 하는데요. 이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한약 처방이 반하사심탕이라는 처방인데요. 대부분의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처방에 들어가 있는 반하, 생강 등의 한약재는 위장에 머물러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황금, 황련 등의 한약재는 위 점막의 염증을 줄여서 구역감이나 속쓰림을 빠르게 개선해 술 해독을 돕습니다. 과음 후 속쓰림, 구역감이 있다면 체질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지만 다만 증상이 호전되면 복용을 멈추고 장기간 복용은 한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술을 마시고 나면 몸 여기저기 가려우면서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한 후에 그 노폐물이 담즙을 거쳐서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담즙의 배출 작용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이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간, 담에 습열이 쌓여있는 상태라고 보는데요. 피부가 가려운 증상과 함께 얼굴과 손발이 잘 붓고 소변이 누렇고 시원치 않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인진쑥이라고도 불리는 사철쑥이 좋은데요. 사철쑥은 담즙이 잘 배출되도록 돕는 이담작용이 강한 약재입니다. 간과 담에 쌓인 술독을 대소변으로 배출해내기 때문에 며칠 정도만 복용을 해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피부 가려움과 얼굴 손발 붓기가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진쑥, 사철쑥이라고 판매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유사품이 혼용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술, 알코올 해독 및 간 보호 목적으로는 사철쑥 중에 봄에 나는 면인진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유사품인 더위직이나 가을에 나는 사철쑥인 인진호는 용도가 좀 다르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음주 후에 얼굴에 여기저기 뾰루지가 잘 나는 분들도 계시죠? 술 자체도 성질이 뜨겁지만 함께 먹는 기름진 안주도 몸에 열독을 발생을 시켜서 얼굴이나 가슴, 엉덩이 등에 뾰루지를 유발합니다. 특히 얼굴은 미용상 문제로 더욱 속상하게 하는데요. 이때는 특히 입 주변으로 더 잘 나타나죠. 이때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밀크시슬입니다. 밀크시슬은 성질이 차갑고 해독작용이 강한데요. 한의학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밀크시슬을 열독으로 인한 종기나 뾰루지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다만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소화기가 비교적 튼튼하면서 몸이 더운 분들이 복용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로는요, 음주를 자주 하시는데 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늘 몸이 무겁고 무기력한 만성 피로감이 문제인 분들이 있어요. 이때 오는 피로감은 대부분 간이 원인이죠. 다들 알다시피 술은 1차적으로 간에서 해독을 담당합니다. 간의 해독작용은 주로 밤에 잠을 잘 때 이루어지는데요. 하루 중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알코올까지 처리를 하자니 당연히 간에 무리가 옵니다.
이때는 피로감을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심하게 느끼고요. 눈에서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고 어깨나 목덜미가 항상 무겁고 뻐근합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부드러워야 건강하다고 보는데요. 지나친 과로로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딱딱해지고 부드러움을 잃는 상태가 바로 지방간이나 간경변입니다. 한의학에서 간을 부드럽게 하는 대표적 한약재 2가지가 바로 구기자와 오미자입니다. 구기자와 오미자를 3대1 비율로 끓여서 물처럼 자주 복용하시면 눈이 밝아지고 피로감이 줄고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이 있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체질 증상에 크게 관계없이 도움되는 약재, 음식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헛개 열매가 숙취작용에 좋다고 많이 홍보되면서 관련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 헛개나무 열매는 지구자라는 한약재로 한의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술 혹은 알코올 해독작용이 상당히 뛰어나면서도 성질이 약간 서늘한 편이긴 하나 심하진 않고 부작용이 적은 편이에요.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두드러지는 증상이 없어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헛개나무 열매는 특히 음주 후에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한약재로 사용되는 지구자는 헛개나무 열매의 씨앗만 사용하는 데 비해 시중에 판매되는 헛개나무 열매는 씨앗을 포함한 과육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또한 술, 알코올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음식으로는 콩나물과 식혜가 있습니다. 콩나물은 콩을 발화시킨 것이고 식혜는 보리를 발화시킨 메가의 엿기름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콩이나 보리 등 곡류를 발화시키면 그 해독작용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음주 다음날 해장용으로 챙겨 드시면 좋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